전에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네. 서울에다가 집을 하나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요. 네.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전망이 어떤지 아니면 네. 제가 지금 좀 팔고 싶은데 팔아도 될지 아니면 자세한 지방에 주소 가야 알 수 있을까요? 강동구 천중로예요. 네, 강동구 천중로 근방에 단독주택을 네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거기에 거주 중이신 거세요? 네네네. 7년 전쯤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제가 전망도 궁금하고 그걸 네. 저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생겨서 네. 지방에 가려면 팔고 가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두고 가야 될지 그게 또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 나눠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시청자님, 많으십니다. 제가 네.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면 좋겠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주소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천중로 30길 11. 30길에 11.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단지 몇 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정보를 다 알잖아요. 근데 네네. 단독주택은 한 필지 한 필지당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물건을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이 천원뉴타운에 포함된 물건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구역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첫 번째로 네. 그러면 이 안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뭔가 우리 으쌰으쌰 해서 뭐 형태는 뭐가 됐든 좋아요. 재개발이 가던 아니면 지주택이 가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이렇게 가보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나요? 그냥 주위에 빌라들만 그냥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렇죠.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네. 이게 구역 지정이 안 되다 보면 본인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달라라고 하면 대부분은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가지시던 분들이 땅을 팔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건축 행위를 하든지 간에 단독적으로 이런 식의 개발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좋냐면 구역으로 재개발로서 새롭게 구역 지정이 되기에는 안 맞아요. 안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토지 이건 사실 토지의 개념이거든요.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혼자서 재건축하는 형태로 가면 수익 구조가 잘 나올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토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34평 정도? 3평 반? 몇 평이요? 33평요. 33평. 자, 네. 33평에다가 2종이거든요, 이 동네가. 네. 그러면 건폐율로 따지면 60% 적용을 받을 거고, 그러면 건축 면적 빠지는 게 뭐 기껏 해봤자 20평 안쪽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 20평 면적 중에서 뭐 계단실 같은 면적으로 한 4, 5평 빠진다고 치면, 실제로 한 층당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뭐 15평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 땅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건축 설계 때에서 새롭게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기에는 사업 구조가 잘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얘를 가지고 새롭게 내가 짓고 싶다고 하면 근생을 낀 단독 다가구 형태로 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어서 팔 거냐 아니면 짓기 전에 너가 지어라라면서 건축하는 분들에게 팔 거냐. 그러니까 땅 팔 거냐 지어서 팔 거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이런 쪽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 현재 그 동네 땅값 시세대로 그냥 땅 상태에서 새롭게 안 지은 상태에서 파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과연 얼마까지 땅값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상담하기보다는 이 동네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땅값 수준들도 적어도 한 60평 정도 되는 그런 땅들을 위주로 해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뭐 예를 들어 평당 3천씩 받는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럼 아직 뭐 여기는 어떤 뭐 재개발 뭐 이런 거는 전혀 그만 생각을 못 하겠네요. 전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이라도 구역 지정이 되려면 요 동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공청회라던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구역 지정해서 아파트 짓자라고 가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 없이 신축 빌라만 들어가고 있다면 앞으로도 재개발로 가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에게 그렇다면 시청자님도 혼자 지으면 어떨까라고 계산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물건은 빠르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아까 말씀 듣기로는 지방 내려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려가신다면 처분을 하고서 내려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뭔가의 물건을 끌고 가시려면 토지로서 시청자님께서 건축행위의 계산을 때려보고 나서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은 오랫동안 끌고 가도 옵션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대로 건축행위를 하려면 옆에 있는 토지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합의를 해야지 건축 설계가 제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끌고 간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